헤럴드경제 서인주 분양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해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광주에서는 이제 충장축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오늘부터 개최를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광주에 계시거나 또 타지에 계신 분들 광주 한번 오시면 충장로 축제 한번 돌아보시면서 추억을 함께 나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코스트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코스트코, 이 호남권에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18곳이 있는데, 딱 지도를 보면 이 호남만 딱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18곳 중에서, 광주, 전남, 호남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진짜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번번이, 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상인들 반발에 의해서 자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지금 여론들 분위기는 이제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다. 코스트코 복합쇼핑몰 입점하자, 뭔가 변화를 줘서 이 광주 전남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익산에 이제 코스트코가 호남 최초로 이제 입점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좀 삐그덕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참에 광주권에 코스트코 유치 한번 해보자. 이 과거에도 시도를 하려고 그랬고, 코스트코 한국지사에서도 이 광주는 유력 후보지 중에 한 곳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해서 광주권 어디가 좋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었는데요. 이 장소는 1번 광주, 2번 장성, 3번 담양, 4번 화순, 5번 나주, 6번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인데 한 3,000여 분 정도가 이제 영상을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00여 분 정도가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좀 특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가 됐든 뭐 장성이 됐든 담양이 됐든 뭐 나주가 됐든 뭐 어디나 하나가 좀 들어오는 거를 대부분 이제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될 거예요. 코스트코가 입점하려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봐야 되겠죠. 이 토지 초기 투자 비용들, 그래서 뭐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이 코스트코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비싼 가격을 비싸게 파는 그게 아니죠. 이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박리담의 구조다 보니까 입지라든가 접근성. 입지라는 거는 우리 손님들이 사서 가기가 편한 곳이고 또 물류라든가 유통 사업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데 뭐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가 가까이 있는 곳 그런 게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광주권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광주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걸 자체를 사고 들어갔을 때 땅값이 너무 높고 이 반대 의견들 여론들이 많으면 사실 좀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코스트코가 한 15,000평 정도 되는 이제 부지에 지어집니다. 이 대부분 만들어졌던 곳은 이 도심권보다 이 도시 근교권, 그래서 뭐 밭 한가운데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주차 편하게끔 해서 만듭니다. 사실 이제 코스트코 물건 많이 사가는 거죠.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투자금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고용 창출도 한 2,000여 명 정도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광주 전남으로 봤을 때는 여수 순천 광양 70만 명 광주 전남 쪽 인구에 많이 좀 몰려있는 인구들이 또 있는 거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인허가 지자체장 이 정치권들의 협력 행정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선택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5곳이죠. 5곳의 입지를 놓고 이제 평가를 했더니 거의 2파전 양상입니다. 2파전.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상황은 광주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 오늘 이제 오후 지나가니까 장성 쪽에서 투표를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박빙 상황에서 장성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성, 뭐 첨단 3지구도 있을 거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주민들 입장에서 그쪽으로 오면 좋겠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도 있고 땅값도 싸다.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광주권도 굉장히 많아서 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화순이 3번인데 화순은 1표 나왔고 나주는 5표. 나머지 기타 또 기타 의견이 좀 재밌더라고요. 한 평 월야로 와야 된다.
한평도 사실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근교 중에 하나죠. 월야. 여기도 이제 뭐 지지에 캐스퍼를 만들고 있는 자동차 산업 허브가 되고 있는 곳이고, 각하동 농수산물 시장 이 부지로 와야 된다. 이거 이전할 계획도 있으니까 그 부지. 이 각하동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송정역 역세권 개발. 광산구 땅 많은데 광산구 광활한 아무 땅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상무 아울렛 그 자리에 한번 집어넣자. 예. 지하철역 가깝게 있는 곳에 만들어야 된다. 지하철역은 지하철 타고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안으로 가야 된다. 군공항 이전 무안에서 받아주면 코스트코 이런 것도 같이 넘겨주자. 예.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 그리고 반대한다 라는 의견들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광주 전남 시민의 대부분이 코스트코 유치 환영한다. 그렇다면 입지는 어디가 좋을까? 1등, 2등이 지금 광주, 장성이 양강구도 엎치락뒤치락 보통 한 20표 쪽 됐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담양이 한 5표, 나주도 5표 나왔고요. 이제 화순은 조금 적다. 한평도 좀 적고 나머지는 기타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구독자님들 댓글 이렇게 반응들 보면 이 대부분의 이제 찬성하는 여론들이 뜨겁게 높아졌다. 10여 년 전과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다. 입점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 일단 지자체장이 비즈니스 마인드, 이게 뭐 갑이 아니죠. 인허 갖고는 도장 찍어준다고 갑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본의 논리대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 시민의 삶의 편의성,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는 그 아이템 중 하나가 이제 코스트코다. 이거 하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지금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강기장 광주시장님,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트코 하나 유치하면 그분을 한 3, 4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다음 소식은요. 광천 재개발 소식입니다. 이 광주가 아니라 뭐 지방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이 재개발 사업지 중에 한 곳입니다. 광주 광천 재개발 사업. 이 아파트 세대 수가 5천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DH 루체도로 하이엔드 브랜드. 앞으로 광주 10년 후면 광주의 부자 동네가 광천동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천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일단 재개발 이 조합 사업이라는 게 이제 잘 되면 정말 좋죠. 좋은 아파트 좀 싸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얼어붙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 사업이 자칫하다가는 지금 혹 때려다가 혹을 막 두세 개 이제 붙이는 상황. 이제 그게 무섭죠. 추가 분담금. 이게 이제 보통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이제 추가 분담금 나온 데가 지금 많습니다. 싸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반값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조합, 뭐 신가 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삐그덕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천 재개발 지금 이제 쭉 상황들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 광천 재개발이 사업 시행 인가를 취득하고 그 계획대로 이제 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불거져 나왔냐면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 제가 현장을 가서 시민 아파트, 광주 최초의 아파트죠. 시민 아파트 가서 돌아봤는데 이 아파트를 자, 이곳은 광천 시민 아파트.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광주에서 좋은 아파트 꼽혔던 곳이죠. 이 아파트 존치를 놓고 지금 이제 특별구역, 건축 특별구역 지정 그 여부가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측은 광주시에 특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18 당시에 야학이 하던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요. 이걸 이제 존치를 하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변경 등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아파트 모습들은 굉장히 지금 오래된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된 모습들 보니까 이렇게 모습들 보입니다.
살리자. 역사성, 근대 유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요거를 살려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남기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이런 안들이 나오게 생긴 겁니다. 정비 개혁을 변경하는 관리죠. 사실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속성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빠른 착공, 빠른 입주 빨리 해야지 사실은 이제 사업 성과가 좋기 마련인데 너무 이제 사업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납니다. 조합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하시는 이제 비대위 이분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다가 브레이크 잡히고 가다가 제동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 나타나는데 현재 이제 광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공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빈집들 많이 이전했어요. 이사를 했었는데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빈집들 관리를 하고 안 나가신 분들 또 버티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 나갈 거야. 갈 데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끌고 이런 분들 이제 명도 소송을 조합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이제 나가십시오. 안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명도 소송 승소를 하면 이제 자 대부분 이제 이 상가 건축물은 이제 이 조합에서 2주 완료 공가세도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이제 스티커가 붙어진 데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거리의 모습들 이렇게 보입니다. 광천동 여기도 꽤 많은 분들이 살아서 뭐 예전에 이곳에 대한 뭐 추억들이 있는 곳들이 많을 건데 광주가 이제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서 이 구도심의 이제 주거 형태들이 대부분 이제 고층 아파트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쫓아내는 거죠.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 하고 있고 수용 재개를 신청합니다. 이제 수용했을 때 감정가 돈을 주고 현금 청사장들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도 이제 좀 시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현금 청산자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지금은 나가십시오, 떠나주세요, 이주하십시오. 그래야지 공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들 나올 수 있죠. 빈집들 많이 비어 있으면 범죄 우려들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뭐 유리도 깨져 있고 쓰레기도 있고 밤에 되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를 조사하고 이제 영업권을 보상하는 그런 작업들 진행되고 지금 철거를 앞두고 이 성면도 이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남방직 두 개가 이제 라이벌이죠.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 여기도 4,000세대 광천 재개발 이 아파트 세대 비슷한 시점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로 들어갈 건데 이제 누가 먼저 되느냐 이게 이제 사업성을 유지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철거 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회 또 임시총회 10월달에 곧 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광천 재개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죠. 철거를 하고 막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그게 안 보이는 수면 아래 행정 절차가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27일에 임시총회를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하는 게 가장 큰 안건이거든요. 동의서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추진됩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이게 이제 말대로 특별 스페셜한 거죠. 단지 고급화하고 분양 면적 이런 걸 좀 유지하는 거죠. 결국 이제 지을 땅이 많아지고 이제 위로 올릴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시민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기정 시장 이제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민주화 운동권 이 운동권 출신의 지자체장은 시민 아파트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살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딱 그 사업지 광천 재개발 현장에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골칫거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다 밀어버리고 그림대로 쭉쭉쭉 올리는 게 가장 이제 시간도 빨리 될 뿐더러 돈도 절약하는 방식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천 재개발 조합 측에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도로를 넓혀라, 다리를 만들어라. 여기 인구들이 이제 한 5,000세대 정도가 몰려들 거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들 놓고 이제 공공기여금 이렇게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제 예상대로 하면 조합 측이 광주시의 요건을 따져 보면 한 1,700억 정도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 근데 이거 내면 1,700억 내면은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 안에는 광암교 확장 또 광주천 주변에 오버브리지를 만들어놓은 그런 계획 또 이게 썬백이죠. 썬백이라고 사업부지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땅을 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면적이 줄어듭니다. 사업 부지가 줄어들고 건축 면적도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추가 분담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폭을 줄어드는 게 이제 조합장이나 조합의 목입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보면 공공기여금은 진짜 최대한 많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의 치적사 비용으로 이제 쌓으면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 광천재개발 조합원과 광주시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 하나 만드는 거 추가 확장하는데 한 140억 정도 들어가고요. 다리 하나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이 한 300억 넘게 들어가고 시민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것도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은 누가 내야 될 것인가?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대안설계 이런 작업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한 5,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물량을 좀 줄입니다. 5,000세대로 줄이고 지하를 한층 더 파고 지상을 더 높이는 면적이 줄어든 대신에 여기를 파고 올리는 45층 광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45층 여기 한 3개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 대형 평수를 좀 넓힙니다. 이 중대형 평수가 당초 계획대로는 376세대였는데 한 이거를 956세대 이 대형 평수 40평 50평 부자들을 끌어오겠다는 소리겠죠. 광천동 부자 동네 만들려면 이 대형 평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이제 브릿지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광주에서 단지 내 브릿지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하면 좀 랜드마크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광천 재개발 지금 인허가 단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장 관심되는 상황은 특별 건축 구역 지정 이 관련해서 광주시와의 줄다리기 이게 밀당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광주시에서는 돈을 많이 조합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환원 수익들 가져오려고 하고 조합 쪽에서 그 돈이 결국엔 추가 분담금, 사업성 몫이 되기 때문에 결사반대. 좀 이것도 좀 시끄러질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정비계획 변경 과정도 올해 쭉 진행되고 이 계획들이 이제 통합 심의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 이 결정 고시라든가 사업 시행 변경 인가 2026년 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순리대로 이제 딱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관리처분 변경 총회가 2026년 4월에 진행이 되고 2026년 6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철거도 그때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후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고 그때 동호수 추첨하고 분양 계약하고 2029년 11월 준공하고 입주를 합니다. 광천동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지금 2024년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도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 계획은 계획인데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갈등들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나갈지 그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광천동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이제 나왔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이 2개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새벽밥 먹고 서울 갑니다. 서울 가서 서울에 이제 유명한 유튜브 분하고 합방을 합니다. 라이브 유튜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자존심을 걸고 서울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